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실업 부조 방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게임업체 1위인 넥슨이 오는 8월부터 포괄 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부터 살펴보죠. 네. 그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 그런 저소득층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있죠.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분들 중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구직 활동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6만 6천 원씩, 최대 240일간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거의 맹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할 수도 없었던 이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개인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경사노위가 일종의 두 번째 합의를 네. 하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실업급여가 아닌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는 누구냐? 현재 우리의 중위소득이 한 월 17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거의 절반, 50%죠.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 이하로 벌었던 분들 중에서 일단 일자리를 잃었고 계속 구직 활동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 달에 약 51만 원 정도를 지원하자라는 게 이번에 합의된 한국형 실업부조의 큰 개요입니다. 네, 대상이 한 60만 명 정도? 네, 50만 명, 60만 명, 50만 명 정도 그렇게 됩니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중위소득이 170만 원이고 50%를 넘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한 80만 원. 85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정도의 소득이 있었던 이하의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구직 활동을 한 것들이 어떻게 조건에서 확인이 됐다면 이제 51만 원씩 6개월간 이제 진행을 보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이 정도의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현재 우리 생계급여나 이런 기초 수급 보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겹치는 것은 배제한다라고 해서 곧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만을 좀 정교하게 타겟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이번 혜택을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계급여 받은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좀 사이에 있는 아무것도 못 받는 분들을 일단은 노렸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경사노위의 의견입니다. 네, 그 대상도 조금씩 늘려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60%였었어요. 그러니까 8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에 60만 원이니까 60%니까 훨씬 더 한 이분들이었었는데 현재 재원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50% 이하로 좀 범위를 좁힌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거 역시도 차츰차츰 상황을 봐서 늘려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했고 오늘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서 합의가 됐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안 그리고 이 한국형 실업부조 이런 안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계 쪽 인사 3명이 불참을 통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따라서 오늘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최근에 경사노위의 첫 번째 합의 이게 되냐 마냐 했었던 게 바로 그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린다는 것. 이거 전격 합의는 일단은 됐던 것으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실은 본회의가 잡혀 있었고 이제 거기에 이 탄력 근로제 6개월 또 방금 설명드렸던 한국형 실업부조 이런 등등을 이제 의결해서 어쨌든 첫 번째 성과를 내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격 결렬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본회의에는 이제 나오지가 않게 되는데 이유가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 3명이 보이콧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대표, 여성 대표, 비정규직 대표가 이번에 그 탄력 근로제 6개월 확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노동계 측에서는 실은 이번에 민노총은 빠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노총이 빠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같이 이제 급부각되면서 어쨌든 대표성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이 부분이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추진도 쉽지는 않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의결이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경사노위의 첫 번째 이 대국민 화합이라는 이 탄력 근로제 확대가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노동계 쪽에서 이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또 계속 결렬이 되고 된다면 이 사회적 대타협 제도라는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보이콧을 선언한 3명의 노동계 위원들이 네. 탄력 근로제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한국형 실업 부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건 합의가 된 것으로 네.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게임 업체 1위 넥슨이 포괄 임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큰 뉴스고요. 게임 네. 업계도 굉장히 좀 술렁대고 있는데 이 포괄 임금제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포괄 연봉제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정도의 금액으로 연봉 임금 계약을 체결을 하되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야간 수당이라든가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그냥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라는 게 이제 포괄 임금제입니다. 실제로 포괄 임금제라는 게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니라 판례상 인정되면서 이게 정착이 되어 온 건데요.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포괄 임금제가 굉장히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얼마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샘 일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은 혹사하는 데 근원이 됐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넥슨 게임 업계 현재 1위입니다. 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올 여름 8월부터 포괄 임금제를 전격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면서 이래서 지금 게임 업계가 그다음 2위, 4위 NC소프트라든가 넷마블 등에서도 우리도 포괄 임금제가 이제 폐지가 되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업계에서는 이 뉴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월급이 있고 앞으로는 밤샘에 따른 철야라든지 네. 야근 수당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 측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네. 비용이 더 나가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제 자를 수가 있게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동 환경입니다. 기존의 게임 업계 포괄 임금제를 하면 그냥 게임 개발하다 보면 며칠 밤새는 것들은 일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동권 회복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재계 쪽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썩 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포괄 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안에 활용도가 좀 사측에서는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사, CEO들은 포괄 임금제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게임 업계에서 한 곳에서 1등 업체에서 폐지를 하면서 점점 폐지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 포괄 임금제라는 것이 점점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포괄 임금제가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이 돼요. 기자직 같은 경우에도 실은 근로 시간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큰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맞따라 떠져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